안녕하세요. 라이트스케이프 초급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에서 작업을 한 후에 맥스로 넘어가는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스케치업 모델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저번 시간에 제가 직접 렌더링을 했던 그 모델링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선택을 하면 뭐 그룹이나 컴포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맥스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한 후에 맥스로 가져올 때는 항상 DWG 포맷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야 면 분할이 깨끗하게 그대로 넘어오고요. 그리고 레이어별로 인식도 되고요. 3ds로 가져오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면 분할이 생긴다든지 레이어를 인식 못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항상 DWG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 탭이 3개가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레이어, 그리고 스프라인 렌더링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지오메트리는 그 모델링 데이터에 관한 옵션이고요. 이건 레이어고, 이 스프라인은 엣지에 대한 그런 설정들이 있는 겁니다. 모델에 대한 설정을 보면 여기 스케일이 있죠. 지금 DWG를 불러왔는데 여기 모델 사이즈가 알 수 없다고 나오죠. 이렇게 밀리미터로 이렇게 알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에 리스케일, 그러니까 스케일을 재조정하겠다는 거죠. 밀리미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스케치업에서도 모델링을 하실 때 유닛 셋업에서 항상 밀리미터로 작업을 합니다. 그 건축이나 뭐 인테리어나 다 그쪽에서 통용되는 수치가 밀리미터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걸 밀리미터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오메트리 옵션을 보면 이렇게 컴바인 오브젝트 바이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에 의해서 오브젝트를 컴바인 묶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별로 합친다는 뜻입니다. 오브젝트, 그러니까 객체를, 그러니까 레이어를 인식을 해서 그 한 레이어에 들어있는 거는 다 묶어버리겠다 그거고요. 그리고 여기 웰드가 있는데 이 웰드는 그 면을 구성하는 게 엣지로 돼 있죠. 그 엣지를 구성하는 게 또 버텍스 점이고요. 그 점들이 이 웰드 스레솔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합쳐버린다는 그런 옵션입니다. 웰드는. 근데 이 웰드를 하게 되면 라스 모델링은 솔직히 불필요한 면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엣지들이 없어도 모델 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라스 모델링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분할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엣지를 더 놓고 면을 분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웰드를 맥스 6에서 웰드를 해서 불러올 경우에는 라스 모델링 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에서 기능 키 F4를 딱 누르면 엣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 보시다시피 면 분할을 해놓은 엣지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리셋을 누르면 불러오기 전으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임포트를 하고 이 웰드를 꺼주고 이렇게 불러오면 F4를 누르고요. 엣지가 그대로 살아서 들어오죠. 근데 이렇게 엣지가 살아서 들어오는 대신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이쪽 위에 천창을 이루는 면이 있습니다. 이 면인데 이 면을 이루는 버텍스가 이쪽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이 버텍스들이 이 면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버텍스를 찍어서 무브를 딱 시켜보면 이게 같이 끌려가야 되는데 여기 또 하나가 있죠. 그대로 그러니까 웰드를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따로따로 면하고 엣지를 따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웰드를 안 하고 가지고 오면 라스로 면분할한 엣지들은 살아서 들어오는데 엣지들이 중복돼서 같이 2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에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해주고 뭐 그룹도 정리를 해주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다음 강좌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그룹이나 컴포넌트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불러오면 일단 그냥 웰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레이어, 월, 그러니까 DWG에 있는 레이어 정보를 읽어오면 그 레이어 이름 앞에 레이어하고 이렇게 점 2개짜리 이 표시가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월로 속해져 있는 객체. 그래서 컴바인 바이 레이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통째로 묶어져 버립니다. 같은 레이어로.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 지금 이쪽은 계단이 그룹으로 잡혀 있는 거죠. 이 계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불러오면요. 일단 내보낼 때는 여기 보시면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고요. 요 페이스 엣지, 예, 요거 2가지만 사용을 합니다. 페이스로 내보낼 거냐, 그러니까 면만 내보낼 거냐, 엣지만 내보낼 거냐, 면하고 엣지 같이 내보낼 거냐. 다른 거는 내보내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그 오토캐드 버전이거든요. DWG가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포맷이니까 이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라이트스케이프에서 바로 불러오는 건 R14까지 되고요. 맥스 5 이하로는 2000 그리고 맥스 6 이상으로는 2004까지 DWG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를 하고요. 예, 페이스만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불러올 텐데요. 예, 불러오고 다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단축키로 H인데 이게 Select by Name이라 해서 이렇게 객체 이름별로 선택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 맥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보시면 아까하고 다르게 이렇게 레이어 월, 그러니까 같은 레이어인데 묶여지지가 않고 2개로 들어왔죠? 그리고 블럭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룹이라고요. 이게 아까 그 계단을 그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객체가 들어오면서 블록이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만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같이 딸려서 움직이죠. 그리고 첫 번째 월 이걸 움직여보면 이것도 계단입니다. 똑같은 게 2개가 있는데 이 블록이라는 거는 일종의 덤입니다. 덤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객체는 아닌데 그 객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블록이라는 개념은 라이트스케이프에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지워주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예,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모델링 파일은 그대로 남아있죠. 저게 또 지우면 따라서 이 모델링 데이터들이 따라서 그냥 지워져 버리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블록을 딱 지웠는데 이 모델링들이 딱 현재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블록이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중에 라이트스케이프에서 내보낼 때 이 블록을 제외한 예, 요 레이어로 시작되는 이름들만 다 선택을 해서 블록은 빼고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왜 아까는 하나로 들어왔는데 그 블록 생긴 거는 그룹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로 들어왔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룹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룹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을 때 그 그룹이 블록을 생성하면서 그 블록이 지금 이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오브젝트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블록이 없었죠. 근데 이 계단 쪽에는 블록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레이어에 속하더라도 그룹을 지어놓으면 이거는 레이어 이름은 똑같지만 서로 분리돼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컴포넌트로 지금 변환을 했는데요. 그룹이 아니라 컴포넌트일 때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됐다고 나오는데 다시 익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방금 작업을 했던 거를 또 불러오니까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요. 파일 이름을 아예 바꾸겠습니다. 자, 보시면 블록 1, 2, 3 아까 그 컴포넌트 이름 지어주는 대로 들어왔죠? 그리고 또 이렇게 따로 같은 레이어인데도 이렇게 두 개로 떨어져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컴포넌트나 그룹이나 결국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맥스로 가져오면. 이 블록도 선택을 해서 무브를 시켜보면 이렇게 영향을 주죠. 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객체에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지워도 상관이 없는 그런 더미가 됩니다. 이제 보신 대로 이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져가면 레이어 이름이 같아도 따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용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델링을 할 때 있어서 재질별로 거의 같이 그룹을 묶고요. 그리고 그 같은 재질로 들어가더라도 매핑을 또 다르게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또 그룹으로 따로 묶어서 관리를 하면 이 맥스에서 가지고 갔을 때 그 정리 작업이나 매핑이 쉬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스케치업에서 어떻게 작업을 해서 맥스로 가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모델링한 거는 다 그냥 월 레이어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계단은 레이어 0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레이어를 가지고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모델링 돼 있는 데이터들을 그 레이어로 딱딱 넣어주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레이어를 이렇게 라디오 버튼으로 활성화시킨 다음에 모델링을 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이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다 선택을 하고요. 플로우라고 되어 있죠, 바닥. 이거를 현재 활성화된 레이어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일단 그룹을 짓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지면 이 활성화된 레이어에 따라서 그룹의 레이어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 플로어 그룹은 레이어 플로어로 들어가 있죠. 이 상황에서 이제 그룹핑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게 레이어 0으로 되어 있으면 그룹할 때 레이어 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보면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 보면 면은 월에 들어가 있죠. 이걸 플로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된 건 숨기고요. 그리고 천정 쪽이죠. 바꾸고 컨트롤 G를 해서 그룹으로 만듭니다. 이걸 숨기고요.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은 창이 됩니다. 글라스로 하고요. 그룹. 자, 이렇게 들어갔죠. 이것도 숨기고요. 이 나머지들은 이제 다 벽이 됩니다. 자, 이제 그룹 작업도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재질별로 레이어를 다 나눠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질별로 그룹도 다 돼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신 후에 맥스로 내보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수정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모델링을 수정해 올 경우에 뭐 천장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천정을 수정한 뒤에 다른 레이어는 다 끄고 이 실링 레이어만 켜서 이것만 수정되고 불러와서 맥스에서 다시 덮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작업할 때 그런 사항들은 전체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릴 그 고급 강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 DWG를 내보냈습니다. 이걸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웰드를 하면 그 라스의 면 분할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원래 끄고 들어와서 맥스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설명의 편의상 웰드를 그냥 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거든요. 자, F4를 눌러서 엣지를 보시면 다 숨겨져 있죠. 자, 여기서 이 블록들은 다 필요가 없는 객체들입니다. 지워주시고요. 딜리트 키로. 자, 아까 익스포트 할 때 한 가지 안 했던 게 있는데 여기서 엣지만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내보내 놓은 DWG가 있거든요. 엣지만 선택해서 내보내고 그걸 임포트로 불러오게 되면 자, 이렇게 똑같이 설정창이 뜨고요. 그리고 이 엣지는 그 맥스에서 말할 때는 이 스프라인 설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엣지로 이루어진 게 그냥 스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렌더러블을 키느냐 안 키느냐에 따라서 그 선들이 렌더링 할 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결정이 됩니다. 맥스에서. 물론 이거는 라스에서도 영향을 미치고요. 일단 여기 웰드 말고 밑에 보시면 오토스무스 있죠. 이거는 그 스케치업에서 면 자체에 스무스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초급 강좌 보시면 잘 아실 테지만 그 스무스를 줄 때 몇 도 간격안에 있는 면들을 이렇게 스무딩 처리를 할 것인가 그걸 보는 거고요. 유니파이 노멀은 컬러 바이 레이어를 끄시면 이렇게 면 방향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 하나가 이렇게 뒤집혀서 갔거나 그럴 경우에 이걸 유니파이 노멀을 켜주고 불러 들어오면 면의 그런 방향을 잡아줍니다.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 레이어 탭에서는 여기 스킵 올 프로즌 레이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레이어를 비저브로 이렇게 끕니다. 이게 끄고 가져오게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V 표시가 없어져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아니 이게 숨겨지던지요.
그래서 이거를 딱 선택을 하면 여기서 스케치업에서 꺼둔 레이어는 안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셀렉트 프롬 리스트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앞에 V 표시가 보이시죠? 이 V 표시를 체크하는 것만 불러오는 그런 기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실링 하나가 수정됐는데 이것만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다 체크를 해제를 하고 이 상황에서 OK를 누르면 이 실링 레이어에 있는 데이터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레이어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렌더러블 옵션은 금방 여기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는데요. 이렇게 엣지들이 보이죠? 맥스에서는 이걸로 선택할 수 있는 객체들을 선택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부여합니다. 이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면으로 돼 있는 이런 페이스들 있죠. 여기 뭐 플로어나 벽이나 이런 것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A를 딱 눌러서 무브를 시켜보면 이렇게 면으로 돼 있는 것만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 쉐이프라고 돼 있는 거는 선으로 돼 있는 것만 잡히는 겁니다. 컨트롤 A를 하고 무브를 딱 시켜보면 지금 금방 불러온 이 선으로 된 객체들만 잡히죠. 여기 Alt-Q를 눌러서 아이솔레이트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상태에서 Select by Name을 하면 이렇게 똑같이 또 월이라는 레이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확대를 해봐도 그냥 딱 선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맥스에서 간단하게 렌더링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그냥 단지 선이기 때문에 렌더링 할 때 표현이 안 되게 됩니다. 지금 쉐이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러서 다 선택을 하고요. Alt Q를 눌러서 이거 하나를 선택하고 어태치를 시킵니다. 어태치는 서로 합치는 기능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움직여보면 하나로 돼 있죠. 좀 전엔 두 개로 돼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그 맥스에서는 엣지로 된 이런 것들 스프라인이라고 인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에디터블 스프라인 수정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프라인은 버텍스로 수정할 수 있고 세그먼트로 수정할 수 있고 이 라인 전체를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 그 불러오는 레이어 다음 탭에 있는 옵션을 보셨죠? 여기요. 스프라인 렌더링. 여기 잘 보시면 메뉴가 똑같습니다. 이 렌더러블이 여기 있는 렌더러블이고요. 제너레이트 매핑 코드 이것도 여기 있고요. 디스플레이 렌더 메쉬 이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체크해서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잡아주나 똑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렌더러블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선이 아니라 객체가 됩니다. 여기 두께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100을 줬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시죠? 자, 이거를 렌더링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파이프처럼 쭉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선이 하나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렌더 메쉬를 딱 누르면 직접 여기서 바로 보이는 거고요. 렌더링 할 그 객체가. 너무 크니까 50 정도로 줄이고요. 자, 이거만 분리를 해서 이렇게 딱 보면 이 선이 이렇게 파이프처럼 면이 됐거든요. 이 면을 이루는 개수가 12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드 12가. 이거를 3으로 하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고요. 이렇게 4로 하면 사각형이 됩니다. 적절하게 12 정도로 하고 10 정도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게 그 레이어 색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스케치업에서 바꾸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하고 자, 렌더링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용한 그런 기능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스케치업에서 맥스로 보내기 전에 이렇게 이제 재질별로 레이어를 딱 정해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이 객체들을 그 재질별 레이어에 담아서 재질별로 다 그룹을 지어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수정하기도 쉽고요. 맥스에서 편집하기도 쉽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내보내실 때는 여기서 DWG로 내보내시고 옵션에서 그 맥스를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7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2003은 되고요. 뭐 3, 4, 5 이걸 쓰시는 분들이 2000이면 됩니다. 내보내실 땐 페이스만 체크를 하면 되고요. 뭐 특별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렌더링 효과를 내시려면 같이 내보내시든지 뭐 따로 이렇게 불러오셔서 그렇게 뭐 하나의 객체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난간 같은 게 만들기 어려우시면 여기 스케치업에서 그냥 선으로 만들어서 엣지로만 불러온 다음에 아까 그 렌더러블 옵션을 주게 되면 난간도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